근데 문제를 직접 창조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든 그거는 뭐 좀 개인의 차원에서 힘든 일이라서 최대한 이제 한 영역이 이제 해설지라도 열심히 쓰자 뭐 그런 느낌으로 자체 해설을 최대한 제가 많이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느낌이고 앞으로 그래서 매주 직접 만든 이런 편집한 모의고사나 자체 해설지나 이런 거 최대한 제공을 할 거야. 논술 1번 같은 경우에는 유도량으로 빠져야 될 애가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딱 하나만 들어가야 돼. 배터리 용량 말고는 전부 다 뭐로 빠져야 돼? 전부 기본량으로 빠져야 돼. 그러면 이제 질문할 만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가 있을 수 있어. 나는 학교에서 분명히 배우기로는 다른 건 다 좋다 이거야.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러니까 암페어가 기본 단위인 걸 알고 있고 킬로그램도 그거의 기본 단위, 질량의 기본 단위인 걸 알고 있는데 온도가 기본량이고 시간이 기본량이라 할지라도 그거의 기본 단위는 세컨드로 들었고 켈빈으로 들었는데 왜 도시와 시간이 분이 나와 있는 얘네가 기본량에 들어가도 되느냐? 의문일 수 있거든? 근데 교과서에서 제한하는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 기본 단위가 여기 들어가 있냐 아니냐 여부가 아니라 물어보는 게 기본 단위를 고르시오가 아니고 기본량을 고르시오잖아. 그러니까 한글 단어로 기본량이 언급이 되어 있으면 그냥 그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온도 맞죠? 질량 맞죠? 시간 맞죠? 전격 절묘까지 맞죠? 그리고 얘 뭐 복수 정답 어느 정도 인정해도 될 것 같은 게 왼쪽에 저거 길이 단위제 보고 길이까지 적으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답안에 일단 공식적인 답안은 4개야. 전류, 시간, 온도, 질량 적으라는 게 일본의 공식적인 답안인데 그렇게 안 줬고 옆에 길이까지 추가할까 뭐 그 정도는 답으로 인정을 해도 되거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누구는 빼야 돼? 무조건 배터리 용량을 밑으로 뺐어야 됐어. 그거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논술 2번은 간단하게 답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가모프가 주장한 내용 중 우주의 구성 원소비 혹은 질량비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소 비율이 누구랑 누구 몇 대 몇 말하는 건지는 머릿속에 지금 정보가 리플레이가 되고 있어야 돼. 수소, 헬륨, 질량비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그러니까 빅뱅의 증거는 기본적으로 몇 개야? 몇 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 몇 개? 2개. 하나가 이거. 두 번째 증거가 무슨 배경 뭐 우주 배경 복사. 최초로 관측된 우주 배경 복사가 인정이 되면서 빅뱅 우주론은 가장 무엇한 우주론이 되었다. 인정받는 우주론이 되었다. 논술형 2개는 답을 바로 하셨을 뭐 1번이 조금 곤혹스러웠을 수 있어. 1번이 사실 곤혹스럽기보다는 좀 사람을 그렇게 엿을 먹이는 느낌이었을 수 있지만 괜찮아. 엿을 먹이는 느낌이었어도 그런 거에 적응하면서 점점 학교에서 원하는 기준값에 자기의 답안들을 맞춰가는 게 이런 연습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객관식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91번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측정하고자 하는 기본량 2가지를 길이와 온도로 각각 하나씩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안구 일부가 적정하냐 안 하냐를 물어봤어.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 혹시나 답 5번으로 하셨으면은 뭐 그냥 틀렸어. 뭐라고 해설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틀렸어. 안구 일부는 애초에 이유가 뭔데 존재 목적이 뭔데 뭐 측정하기 위해서 길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방법이 현대적 열화상 카메라랑 매칭이 안 되니까 옛날 거라서 틀린 내가 아니야. 애초에 관측 대상 자체가 뭐가 아니잖아. 길이가 아니잖아. 시간이잖아. 열화상 카메라에는 센서가 포함되어 있고 뭐 당연히 맞는 소리지. 이는 동그라미죠. 자, 디귿이 제일 중요한 선지였을 것 같고 니네 나한테 그 말 들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본량이 있고 유도량이 있으면 출제 소재로서 더 매력적인 건 기본량이다, 유도량이다. 유도량이다. 왜? 지역이 있는 문헌제 사례 마냥 니네를 충분히 엿먹이기에 아주 지역적인 내용 건드릴 여지가 훨씬 더 많은 쪽이 유도량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일단 시간의 측정 표준이 달라지면 당연히 무슨 값이 달라지겠어? 1초의 기준값이 달라질 거야. 1세컨드의 값이 달라지겠지. 1세컨드의 값이 달라지면 뭐 길이의 측정 표준은 빛이 몇 분의 1초 동안 진행할 수 있는 경로의 길이라고 지금 표에서 제시를 해줬거든. 3억 분의 1초래.
1초가 달라지면 3억분의 1초라는 값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초 단위, 세컨드 단위가 연속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1초의 값이 영향을 받으면 3억분의 1이라는 굉장히 작은 분수값이라 할지라도 쟤도 영향을 어쨌거나 받긴 받을 거란 말이야. 동의되죠? 그러니까 시간의 측정 표준이 달라졌을 때 얘가 영향을 받는 거는 바로 동의가 되실 거라고. 온도가 영향을 왜 받는데를 나한테 지금 따지신다면 내가 대답을 뭐라고 할 거냐. 일단 니네가 모를 거라고 출제자가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에 친절하게 깔아줬어. 뭘 깔아줬어? 온도가 볼츠만 상수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정의가 되는 건데 그 볼츠만 상수에 단위가 나와 있어. 숫자 저거 안 중요해. 마이너스 33승 있다는 거 안 중요해. 중요한 게 뭐야? 볼츠만 상수 온도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줄 퍼 켈빈이라는 단위가 튀어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야, 그러니까 왜 시간 표준이 달라지면 길이가 영향을 받는다가 동그라미가 되는데 길이 측정 과정에서 어떤 단위가 직접 들어가 있으니까 세컨드가 초가 직접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라는 걸 그러니까 여기서 뭘 뽑아내는데 온도도 영향을 받습니다라는 걸 알고 싶으면 여기에서 세컨드 단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데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죠. 줄 퍼 켈빈이라는 저 단위에서 세컨드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그리고 끄덕끄덕 하신 분들이보다 고개 안 움직이신 분들이 더 많긴 한데 아무튼 어디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결론이. 야, 줄 단위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 내용이고 아직 까먹지 않았을 거라는 기대 하에 워크는 일은 뭐 곱하기 뭐로 정의가 돼? 중상물리에서는? 힘 곱하기 거리야. F 곱하기 S야. 거리, 시간 아니고. 그러니까 힘 단위가 뉴턴인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유도량 단원을 잘 풀고 싶으면 S가 한글 단어로 거리야. 거리 단위가 뭐라고? 미터인 거 지금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 저것만 근데 기본으로 알아서 되는 건 아니긴 해. 그러니까 얘 단위가 다시 뭐라고? 얘 단위가 줄이라고. 줄 단위는 뭐랑 뭐의 분해 형태로 얻어낼 수 있다고 우리가. 뉴턴과 미터를 분해한 형태로 얻어낼 수 있어. 여기까지 공감하겠지?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뉴턴이라는 단위는 누구의 단위야? 누구의 단위야? 힘의 단위지. F는 MA에서 여기 단위야. 뉴턴 J는 써놨다시피 뭐랑 뭐의 곱이야? 질량이랑 뭐의 곱이라고 옆에 써놨어 지금. 가속도 곱이라고 써놨어. 질량 단위 알고 계셔야 되고 가속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유도량 단위를 꼭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저 디귿에 대한 답이 가능한 거 아니야. 가속도 단위가 뭔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야. 여기까지 분해를 다 쳐보니까 아 그렇구나. 줄이라는 걸 가장 작은 수준까지 자잘한 수준까지 쪼개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에다가 미터를 한 번 더 곱한 거구나. 그래서 여기 미터가 분자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 거니까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단위가 줄의 최종 형태이고 그거를 위에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분수꼴로 켈빈분의 뭐로?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으로 내가 저 온도 정의 과정에서 디자인을 할 수 있어. 그럼 1세컨드가 영향을 받으면 누구도 영향을 받겠어? 아마 앞에 1세컨드도 영향을 받으면 누가 영향을 받겠어? 얘가 영향을 받겠지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맞다는 거야. 뭐 아무튼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긴 한데 배치를 해놓고서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구매는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일반 치고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2번 답은 5번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의 제기하실 만한 부분 없죠? 2번은 풀이할 만한 여지가 없어 보이니까 넘어갈게요. 3번! 왜? 물어보고 있어? 이번에 니은은 뭐? SI가 뭐냐고? 국제 단위계. 그러니까 7개 기본량을 정의한 그 단체, 협회 이름. SI 기본 단위 맞음. SI 기본량이 전류고 SI 기본 단위가 암페어다. 03번 좀 이제 푸셨을 때 와 참 소재 별거 아닌 걸로 아주 사람을 엿을 많이 먹이고 있는 이런 생각이 하셨을 수 있고 답이 3번인데 니은 칸에 우리의 윷놀이 말이 교도화를 해야 되는데
설령 자기가 잘 찍어서 운 좋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3번으로 맞았다 할지라도 어차피 진짜 정답은 뭘로 나와야 돼? OX 제대로 찾았나 안 찾았나로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OX 판단을 이렇게 안 했으면 그냥 틀린 거야. X선지 두 개만 보자. 고온의 성분에서는 주로 무슨 스펙트럼을 관찰해야 돼? 무슨 스펙트럼? 고온의 성분에서 방출. 모든 원소들은 나타나는 선의 개수가 다르지. 당연히 종류별로 다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원소 종류와 그쵸 그리고 종류 구성을 하고 있는 원소들의 질량에 따라서 분류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같은 게 있다고? 없어요. 야 그렇게 따질 거면 일반화해서 맞는 문장일 거라는 주장이 가능해야 되는데 아니 맞기는 X는 하는데 같은 것도 있잖아. 같은 것도 있다라고 해서 이 문장이 그러니까 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그건 같은 것도 있지 않냐고. 완전히 겹치는 건 없다. 아니 그건 일부 선이 겹치는 건 가능하지 완전히 겹치는 건 없다고. 4번 답 5번인 거는 확실하고요. 응집이라는 단어에 대한 본인의 지식이 없었으면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응집이 무슨 뜻이야? 뭉치고 모인다는 거야. 아 그리고 봐봐. 이제 오늘 우주 쪽 지구과학 쪽 문항들 풀다가 살짝 나에 대한 어떤 원망 뭐 비슷한 게 생겼을 수도 있어. 얘가 강의 때 얘기했던 것보다 좀 문제가 체감이 어려운데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의 특징이 그래. 좀 이제 내가 그래서 싫어하는데 아무튼 지네만 알고 있는 희한한 자료를 어디서 발굴을 해와가지고 어느 교과서에서 어느 참고에서 본 적 없는 희한한 자료를 툭 던진 다음에 이 자료 해석해서 선지 읽어봐라 선지 답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거든. 근데 어쨌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니네가 처음 보는 자료라 할지라도 본질은 어차피 고등과학에서 안 벗어나니까 절대 해석하기에 어려운 자료를 던지진 않는단 말이야. 쉽잖아 이것도. 근데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태양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구형 행성에서 목성형 행성으로 이제 변화를 하는데 지구형 행성 그룹일수록 구성 원소들의 주 재료가 좀 무거운 상태이고 뒤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가벼운 물질들이 주성분이 된다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그래서 태양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철, 니켈과 얼음만 비교해도 바로 답이 나오고 가벼운 물질들이 뒤로 갈수록 응집된다라고 하면은 맞는 선지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지구과학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연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문장 자체만 봤을 때 나도 몰라요. 근데 뭐가 근거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근거를 대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읽어가지고 그러네 맞나 보네 하고 그러고 풀라는 게 실제 취지인 것이고 이것은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금속 감속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05번) 종합적으로 다 물어보는 거 있어. 이거 빛이 지멋대로 잘 전진하고 있는 저 그림이 당연히 몇 년 이후일 때야? 38만 년 이후 시즌일 거니까 10만 년과 100만 년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나에 해당하는 게 이한비 몇만 년이야? 100만 년이고 여기가 100만 년이니까 가가 몇만 년이야? 당연히 10만 년이겠죠. 그래서 가 시기 우주 나이가 10만 년이다. 맞는 선지죠. 나 시기에 수소 헬륨 질량비는 3대 1이다. 뭐 이제 희한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대 1이 완성된 시기가 언제야? 왜? 아까 적는 건 잘못 적었고 그래. 아까 적는 건 이제 부정확한 답부분표고 적었고 지금 풀이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질량비 3대 1이 완성된 시기가 언제야? 완성된 시기는 3분 뒤야. 3분 뒤에 완성됐으니까 100만 년 때 3대 1이라고 하면 틀린 거 아니냐라고 누가 나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뭔 상관이야. 3분 때 완성됐고 그 이후로 3대 1 유지된 거라니까. 그럼 당연히 3분 이후부터 훨씬 뒤 100만 년에도 계속해서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맞았겠어. 3대 1이 맞지 않았을까? 틀렸다면 확실히 틀린 선지는 디귿이지. 그래서 3000 켈빈보다 낮아야겠지. 3000 켈빈은 언제 당시의 온도거든. 우주가 몇 년일 때 온도가 3000 켈빈입니까? 좀 해보실래요? 38만 년 뒤때 이미 3000 켈빈은 찍었고 그 뒤로 끝없이 우주 온도는 계속 뭐하기만 했어요?
계속 낮아지기만 했을 거니까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이것도 좋은 문항인데 아래쪽에 우주 탄생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라인을 쭉 끌어놓고서 38만 년 그 중요한 사건 뭐가 되었을 때 무슨 원자가 생성된 사건이야 저거. 대답은 그러니까 말로는 안 해도 머릿속으로 단어는 떠올라야 돼. 38만 년 때 만들어진 거 무슨 원자 만들어졌어? 중성 원자 생성됐어. 그러면 A하고 B를 우리가 장면 1하고 2 중에 둘 중에 하나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38만 년대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그 전까지 불규칙하게 돌아다니던 입자들에게 빛의 진행이 크게 방해를 받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딱 38만 년 되고 나서부터 규칙성이 생기면서 입자들 사이에 가로막혀있던 빛들의 전진이 아주 자유롭게 보장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38만 년 이후가 시기 A라면 그림으로 고르라면 2하고 A 중에서 누구를 A라고 고르라는 소리야? 이걸 A라고 고르고 이걸 B라고 고르라는 소리죠. 그래서 뭐 기억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최초의 별은 연도를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긴 한데 한 20억 년쯤에 탄생했던 우주 탄생 이후에 그 빅뱅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보통. 이 시기에 탄생하는 건 당연히 너무 이르다 이겁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기억은 바로 틀렸고 야! 어쨌거나 과목 성격이 암기 과목에 가깝기 때문에 어쨌거나 단어들 사이의 연관은 진짜 민감하게 생각해 주셔야 알았어. 단어들 사이의 연관. 우주가 투명해졌다. 투명해진 우주 라는 단어와 투명해진 우주라는 표현과 사실상 동의어에 해당하는 게 이 단어에서는 뭐야? 우주 배경 복사가 뭐 됐다? 그리고 뒤에 뭐 됐다? 라고 물어봤는데 그 뭐에 해당하는 표현을 지금 좀 뽑아주셔야 돼요. 발생인가요? 방출인가요? 방출이죠. 소리 지를 거네. 발생은 언제 됐어? 빅뱅이랑 같이 됐어. 뭐 7번은 그림이 못 알아보겠다라는 질문 한 번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다들 잘 읽으신 것 같고 이건 답 확실히 1번 맞아요. 행성상 서문 그림이라면 가운데 중심 천체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누구가 있겠어 안쪽에? 누구가 있겠어? 백색 외성이 있겠지. 백색 외성까지 밖에 못 만들어지는 별이라면 당연히 무슨 핵융합이 불가능하겠어? 탄소 핵융합이 불가능할 거고 철거나 무거운 원소도 만들어질 수가 없을 거다. 우주 지구과학 계속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죠. 저도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좀 이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험지가 실제 학교 기출 문제들 좀 제가 모아서 만든 거고 앞부분이 안국고등학교 기출이고 뒷부분이 세월고등학교 기출인데 풀어보셔서 느끼기가 쉽겠지만 솔직히 뒷부분 많이 쉽죠. 퀄리티 솔직히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앞부분에 안국고 쪽의 난이도가 퀄리티가 월등히 좋다라는 걸 좀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8번 혹시 맞춘 사람 답 1번, 답 5번. 한쪽은 초고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별의 이미지가 나와 있고 다른 한쪽은 적색거성에서 엔딩을 맞이해야 되는 거성의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반지름은 누가 더 큰 거야? 가가 큰 거야? 나가 큰 거야? 가가 큰 거야. 솔직히 기억선지 정도면 과학 영역이 아니라 국어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냥 뭐 가가 더 크다 이러면 될 거를 가보다 나가 작다 굳이 단어를 쳤고와놨어. 마음에 안 들지만 저런 게 아무튼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뭐야? 출제 원리라는 거는 우리가 납득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 야! 가슴에 손 얹고 물어보자. 그리고 블랙홀이 되는 것도 가겠지. 무조건 초고성이면 미래가 블랙홀인 거예요. 아니죠. 근데 문제에서 찍어줬죠. 얘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뭐가 된다고? 블랙홀 된다고. 이 새끼가 블랙홀 되는 미래는 확실히 없거든. 그럼 네가 블랙홀 되는 거잖아. 몇시 깜짝. 갑자기 이모지는 기억은 이은 동그라미 치는 건 됐다 치고 디귿에 대해서 좀 딜레이가 걸렸으면 아직 뭐 안 외우는 거야? 주기율표 안 외우는 거야. 규소 원소 번호랑 규소 원자 번호랑 알루미늄 원자 번호 당연히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한비. 네. 알루미늄 몇 번이야? 네? 알루미늄 원자 번호 몇 번이야?
몇 번이야? 13. 13번이고 연우 야 그건 알아야 돼. 내부 케이크 구조물 다 할 필요는 없어. 최종 결과물이 철인 건 알아야 돼. 철 뽑아내는 재료가 누구인 것까지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철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핵융합이 무슨 핵융합인 건 알아야 된다고. 무슨 핵융합? 규소 핵융합 거쳐서 철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규소가 원자 번호 몇 번인지까지 대답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20몇 번이에요? 14번이죠. 그래서 규소는 알루미늄보다 원자 번호가 큰 게 맞다. 딱 하나 크다라는 정보까지 알 수 있으셔야지 했었겠구나. 10번. 9번 아니에요? 네? 9번 아니에요? 9번을 안 하냐고? 9번 답 3번. 3번만 답만 말하고 풀이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번 답 2번인데 맞춘 사람? 왜 웃어? 틀렸어요. 몇 번 했어? 1번이요. 1번이면 완전은 자 봐봐. 일단 오늘 제 생각은 이 문제풀이 끝난 다음에는 화학결합 끝낼 거고, 화학결합은 끝내고서 바로 뭐 할 거냐면은 그 단원에 존재하는 가장 어려운 문항들 골라서 풀어볼 거야. 화학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즐풀이 느낌 날 거야. 퍼즐풀이 느낌 날 거고, 지구과학에서도 억지로 퍼즐 만들면 뭐 저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야. 가로에 있는 이 글을 잘 봤어야 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0.0r, 0.2r, 0.6, 1.0까지 가고 있어. R이 태양 반지름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건 뭐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태양이라고 생각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태양 중심에서부터 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야 일로 갈수록 태양 중심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잖아. 둘 중 하나래. A, B가 각각 수소 아니면 헬륨 둘 중 하나래. 배치가 말이 되는 게 수소가 밖에 있고 헬륨이 안에 있고 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만약에 A가 헬륨이고 B가 수소가 되어버리면 안쪽에 누가 있고 안쪽에 수소가 있고 바깥으로 갈수록 뭐가 생긴다는 소리야? 헬륨이 점점 생긴다는 건데, 태양의 생애 주기 중에 어느 시점에 이런 게 가능해? 가능한 시기가 있어 없어? 없어. 아니 그러니까 태양은 주계열성이잖아. 주계열성이니까 수소를 재료로 왜 만들어야 되는데? 헬륨을 만들어야 되는데, 헬륨을 만든다는 건 수소 4개를 뭐로 전환시킨다는 건데, 수소 4개를 헬륨으로 전환시킨다는 거니까 핵융합이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점점 뭐의 양은 줄어들고, 말 좀 이거 속으로 대답은 해봐. 뭐의 양은 줄어들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수소 양은 줄어들고 그 대신에 누구 양은 증가하는 거야? 헬륨 양은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태양을 비롯한 주계열성에서 수소 핵융합이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장소는 중심부야, 주변부야? 중심부야, 주변부야? 중심부야, 중심부야. 말이 되는 원소 배치가 안쪽에 헬륨, 바깥쪽에 수소가 말이 되지. 안쪽에 수소, 바깥쪽에 헬륨은 절대로 뭐가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0.0 가장 중심부는 근 100%가 전부 헬륨으로 대체가 됐어. 이게 주계열을 시작할 무렵에 말이 되는 그림이야. 주계열이 끝난 단계가 말이 되는 그림이야. 주계열 다 볼장 다 봤을 때가 이 그림의 말이 되는 결론이 될 거니까. 그래서 비읍선지와 미읍선지를 자연스럽게 해결을 했다 이거지. 틀렸지 맞았지. 디귿이 제일 좀 해석이 어려웠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디귿 정도면 투스타 디슬브 뭐 이렇게 표시해도 될 것 같아. 웃지마. 뭐 제가 자꾸 뭐 미슐랭 이런 거 컨셉질 하는 게 주로 무슨 과목 근거로 하는 거라고 혹시 말씀드리겠나요? 통과는 아니고 무슨 과목 근거로? 물리 근거로 들어본 적도 없어서. 그런데 그 컨셉지를 올해 1월부터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는 한강위에서 제일 잘하는 이라고 시작했거든. 최근에 고이들한테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했어. 그냥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이로
어차피 검증이 안 되니까 혹시 물리 관심 있으면 여름 방학에 들어봐. 그래서 디귿선지만 빠르게 해설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아니 그러니까 주접은 주접이고 주계열성, 주계열 단계에 별에서 본인들이 꼭 언급할 수 스스로 할 수 있으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물리적 특징이 있어요. 뭐죠? 단어가 나와야 돼. 뭐뭐뭐뭐 평형. 정역학적 평형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야 하면서 정역학적 평형이라는 건 주계열성이 자신의 부피, 자신의 사이즈를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물리적인 현상인데 안쪽으로 무너지려고 하는 어떤 힘과 바깥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어떤 힘이 서로 머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불러.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불러. 무슨 힘과 무슨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내부 압력, 바깥으로 팽창을 하고자 하는 무슨 압력과 내부 압력과 무슨 힘이 안쪽으로 별을 찌그러뜨리고자 하는 중력이 서로 간에 완전히 균형이 맞는 시점을 우리는 주계열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어이 아무튼지 간에 본인이 고1은 다들 문이과 지망생들이 다들 섞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과 계열로 가실 예정이라고 하면 앞으로 고교 수학을 하고 싶으시다, 잘 하고 싶다고 하면 크기라는 단어는 머릿속으로 당연히 번역이 돼야 돼요. 뭘로? 절대값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숫자 마이너스 1의 크기는 얼마인 거라고 물어보면 1이라고 대답이 나오는 거라고. 알았어? 그래서 비교하라는 게 뭐랑 뭐를 서로 뺀값을 비교하라고 재밌는 지금 질문이 나왔냐면 내부 압력에서 뭘 뺀값, 중력을 뺀 값의 크기가 아니야. 좀 잘 읽어야 돼. 내부 압력 크기, 내부 압력 절대값에서 뭘 뺀 걸 읽으래. 내부 압력 절대값에서 중력 절대값, 중력 크기를 뺀 값을 시기별로 분류하래. 언제 한번 하고, 주계열 단계 때 한번 하고, 언제 한번 하고, 주계열 이후 단계 때 F터 주계열 때 한번 하고. 여러분 일단 당신들이 나한테 그 정도는 대답을 좀 해봐야 돼요. 주계열 단계에서는 이 값이 얼마인 거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값 때문에 그래. 완전 0에 도달, 완전 수학적으로 완벽한 0.00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에 근접할 건 확실하겠어. 거의 0에 근접할 건 확실하겠지. 맞지? 근데 주계열 이후 단계에서는 0.8R이라는 거리 정보는 조금 이제 너무 지원 범위긴 한데 가능하면 암기 좀 해주시면 좋긴 해요. 이제 디귿선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0.8R 정도 위치라고 하면 얘가 주계열 단계가 끝난 뒤에는 바로 본인의 사이즈가 뭐가 될 거야? 팽창하기 시작한다. 팽창한다고. 무엇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계열성 졸업하고 이제 적색 거성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0.8R 정도 되는 위치에서는 얘가 부피가 바깥으로 쫙 커지기 시작해. 바깥으로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평형이 깨졌다는 건데 평형이 깨지는 건 안쪽이 더 강해져서 안쪽이 이기는 평형 깨짐도 있을 것이고 뭐도 가능한데 바깥쪽이 이기는 평형 깨지는 것도 가능할 거 아니야. 근데 바깥쪽으로 팽창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뭘 말해주고 있는 거야? 누가 더 커졌다는 거야? 얘가 더 커지기 때문에 평형이 깨지면서 이게 풍선 커지는 거 마냥 쫙 벌어지고 있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주계열 이후 단계에서 내부 압력 크기에서 중력 크기를 뺀다면 얘는 부호가 플러스가 나올 거라고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 양수가 나올 거고 양수가 뜬다고 양수가.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 주계열 단계가 주계열 이후 단계보다 절대로 이 값이 클 수가 없어.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답이 이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해주시면은 될 것 같거든. 야, 일단은 내가 니네가 잠깐 쉬고 있을 때 이론적으로는 56쪽 판단은 될 것 같은데 오늘 할 내용이 이제 화학 범위 안에서는 1학기 범위 안에서는 말하는 거야. 어쨌거나 통합과학 내부의 화학은 본격적인 게 무조건 2학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산화 하나 나오고 종합 하나 나오고 그때부터가 진짜 찐 어려운 거 나오는 거 솔직히 1학기에 뭐 주기율표니 결합이니 하는 건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평가하기가 좀 아쉬워요. 아쉬웠고
그나마 좀 출제 소재로서 가능함이 있다고 평가할 만한 유일한 게 딱 결합이다. 결합! 종류는 화학 결합 종류는 크게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있어, 네 가지 있어. 야, 화학 결합 종류는 크게 몇 가지냐고! 세 가지가 있어. 페이크가 아니라. 저 사람 또 이온결합, 공유결합 2개밖에 없는데 또 하찮은 낚시질 하니까 아니라 진짜로 니네가 화학원을 안 했잖아. 화학원까지 들어가면 금속결합이라는 세 번째 타입의 결합에 대해서도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화학원이 아니고 기초화학, 통합과학 수준의 기초화학만 할 거니까 일단 알아야 되는 화학결합은 딱 종류가 몇 가지로만 한정이 된다. 우리 범위에서는 2가지로만 한정이 된다. 무슨 결합, 무슨 결합. 뭐 이온결합, 공유결합. 아우씨 12번은 수 뭐야? 12번은 수 뭐야? 마그네슘이야. 그럼 전자 몇 개야? 12개야. 1번 껍질에 몇 개 끼울 수 있어? 2개 끼울 수 있지. 2번 껍질에 몇 개 끼울 수 있어? 8개 끼울 수 있어. 1번에 2개 넣었어. 2번에 8개 넣었어. 그럼 총 몇 개야? 10개. 근데 원래 몇 개였대? 12개. 그러면 마지막 3번 껍질에 몇 개 끼우면 돼? 2개.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화학 물질 기본 원자들은 다 뭘 만족시키고 싶어한다? 288이라는 걸 만족시키고 싶어 하는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저 상태에서 288을 만족시키겠답시고 세 번째 껍질에 8개 채워야지 하면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진화하려고 하면은 몇 개가 무려 필요하다? 메워야 될 구멍이 무려 6개다. 6개 다 메꾸는 건 좀 빡세다. 경제적으로 선택하자. 6개 다 메꾸느니 그냥 몇 개 버리자. 2개 버리자. 그래서 마그네슘이 288에 만족하는 거는 세 번째 껍질 채운 다가 아니라 갖고 있던 2개 버려서 2번 껍질 다 채우는 형태로 바꿔보자. 해서 마그네슘은 뭐가 된다고? 무슨 이온 된다고? 양이온 된다고. 옆에 파트너가 지금 산소 원자가 있어. 산소 원자는 전체 전자 개수가 8개니까 최외곽 전자 6개야. 메꿔야 될 구멍 2개야. 얘 2개 정도면 채울만 하네. 그래서 산소는 밖에서 전자 2개를 끌고 와서 뭐가 된다고? O2가 된다고. O2-산화이온이 된다는 내용이지. 수요일에 여기 와본 사람 없지? 수요일 평일에 혹시 여기 와보신 분? 수요일에 이번 주에? 아, 니 몇 시에 왔다 갔지? 제가 이번 주 수요일 7시부터 물리 강의를 했거든요. 고위물리 강의를 하다가 정확히 8시 10분쯤에 그 만화적인 표현에 따르면 툭 끊어진 이성애끈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 한 명 때문에 진짜로 열이 제대로 받아가지고 8시 10분쯤에 하다가 중간에 잠깐 끊었어. 잠깐만 나갔다 올게 하고 나와가지고 이 보이는 창틈으로 뭔가 날 열받게 한 놈이 한 명 있었거든. 나가서 걔한테 뭐 엄청 심각한 욕설을 퍼붓었어. 경고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랬다고. 협조해. 그러니까 알았어. 나도 솔직히 여기서 2년 동안 일하면서 그 정도로 열받은 거 한 2번 정도 있어. 앞번에 2번 있는데 아무튼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한테 화를 이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무튼 진짜 화를 진짜 주체 못해가지고 나도 당시 기억이 좀 일부 소실된 상태였는데 같이 겉에 서있던 일부 학생들 증언에 의하면 내가 그분의 멱살 잡기까지 갔다고 하더라고. 걔네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폐기일보 직전까지 갔었대. 솔직히 고백하자면 근데 그럴 만한 잘못, 그러니까 욕먹을 만한 잘못인 건 맞는데 그 정도로 내가 터트릴 만한 거였냐 하면 그건 아니었고 솔직히 열받는 상태로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걔가 잘못 걸린 거긴 해. 원장 때문에 이미 열받을 일이 좀 있었어. 그거 꾹 참고 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극을 하니까 그거 갑자기 확 날아가더라고. 그렇다고 아무튼 됐고. 그래서 강의 물리 강의가 아니라 나를 건드리고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제 통합과학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허튼 소리를 계속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만 듣는 건 그다지 재미가 없어. 그냥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임의로 써드리는 물질들 딱 3개 정도 써드릴 건데 이 3개가 전부 다
이온 결합 물질이 맞는지 아닌지 정도 먼저 판단을 해봐. 전부 이온 결합 물질들 맞아 아니야? 야, 이온 결합 물질이 되려면 작용 요건이 뭐야? 양이온이랑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가 붙들어지는 결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트륨은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양이온 아니야. CL은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지금 대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면 그냥 그게 문제야. 알겠어? 문제라고. 오라고 평일에 대답 나올 때까지. 아니 나트륨 원자 번호가 11번이야 11번이고 얘는 이온이 된다면 오른쪽 귀퉁이에 1 플러스 한 개 달고 양이온이 되는 놈이라고. CL은 반대로 뭐가 되는 놈인데 1 마이너스가 되는. 야 혹시 화학적인 용어 모르셨다면 이 기회에 알고 갈게. 이런 걸 양이온은 양이온인데 오른쪽 귀퉁이에 달리는 양전하량이 얼마인 놈? 1인 놈, 2인 놈, 3인 놈 이런 놈. 저런 걸 양이온은 양이온인데 몇 가라고 부르냐? 1가 양이온이라고 부른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무슨 눈치 말하는 거기? 오른쪽 귀퉁이에 1 플러스 달린 걸 1가라고 저 인간이 얘기를 했으면 칼슘은 몇 플러스 달린 놈이야? 칼슘은 2 플러스 달린 놈이야. 2 플러스 달린 놈이야. 그러니까 쟤는 용어를 뭐라고 하겠어? 이가라고 하겠지. 이가 양이온이야. 알루미늄 원자 번호는 아까 테스트 칠 때 나왔으니까 13번인 건 알 거라고 생각한다. 13번이면 야 13번이 이제 안 어렵잖아. 1번 껍질에 2개, 2번 껍질에 8개 박았어. 10개 썼어.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3개 남았어. 알루미늄은 몇 가야 그럼? 몇 가? 양이온이야. 3가 양이온이야. 자 지금 한 말 이해됐죠? 알루미늄은 몇 가라고? 3가라고. 1가 양이온과 1가 양이온이 음이온이 결합을 했을 때는 야! 봐봐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결합했을 때 이온은 개수도 몇 대 몇 결합했어? 1대 그래 1대1 결합했어. 밑에 놈은 칼슘은 2가인데 CL이 그대로 왔어. CL이 그대로 붙었어. 그럼 몇가 결합한 거야? 2가 1가 결합한 조합인 거 알겠지? 2가 1가 결합을 완성시키려고 했더니 개수비가 1대1이어서는 안 됐었다는 거네. 1대 몇이어야 됐다는 거야? 2여야 됐다는 거야. 이게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거기?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사이에 결합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주고받는 전자개수가 반드시 뭐 할 것? 주고받는 전자개수가 같을 것. 칼슘은 전자 한 번에 몇 개 던지겠다는 의지? 2개 던지겠다는 의지. 네가 2개 던졌는데 내가 하나만 받겠다. 이런 옵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학에서 네가 2개 던졌으면 나도 몇 개 받아야 된다. 2개 받아야 된다. 근데 나는 하나밖에 못 받는다. 따라서 내 친구 한 명 더 빼고 와서 칼슘에다가 CL이 몇 개 붙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 친절하게 한 개에 칼슘 한 개에 CL 2개 붙는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과목 특성상 화학은 숫자 퍼즐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게 극대화된 게 중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2학기 때 하시게 될 예정이고 지금 힌트 진짜 많이 드리고 있잖아. 그러면 왜 저거 읽으실 때 물질 이름 뭐라고 읽으시면 돼? 이거 산화 알루미늄이잖아. 산화 알루미늄은 왜? 알루미늄은 2개인데 산소는 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일까? 알루미늄 몇 가이기 때문에 3가이기 때문에 3가이기 때문에 산소는 몇 가야? 2가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발음을 뒤쪽을 좀 올려야 돼. 이가야 이가. 2가 그런 거 있잖아. 니네들은 못하고 나는 할 줄 아는 그런 거. 이에 있음, 이에 있음. 전 참고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니네가 이에 있음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 바보들 뭐 하는 거지 생각하면 아무튼 3개를 던져 2개를 받아 개수가 안 맞아. 용어가 나와야 돼. 무슨 배수로 맞춰야 돼? 공배수로 맞춰야 돼. 그래서 알루미늄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을 때 산소가 3개 있어야 돼. 뭐 솔직히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요 정도에다가 그래서 개수비 추정만 잘해주신다라는 미션 한 가지와 함께 결과적으로 이 단원의 내용에서 물어보는 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온 결합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이온 결합은 얘를 물에 녹인 상태를 수용액 상태라고 하죠.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의 수용액 상태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안 와닿지.
워딩이 안 하다 할 거니까 그냥 쉬운 예시 하나만 대입해서 간단하게 읽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 가장 보편적인 이온결합 물질로 교과서에서 많이 사례로 잡아주시는 게 무조건 누구일 거야? 염화나트륨이야. 염화나트륨이 수용액 상태야. 염화나트륨이라고 있는 것도 별로잖아. 그냥 한국말로 두 글자 한 단어로 줄여 읽으면 뭔데 이게? 소금이야. 소금 수용액이 뭔데? 소금물이야. 지금 한 말 혹시 어렵나?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소금물이라 부른다고. 소금물. 소금물은 염화나트륨 같은 이온결합 물질을 수용액 상태로 전환을 시키면 만들어 놓으면 그 염화나트륨은 뭐가 생긴다? 전기전도성이 생기게 안 생기게? 야! 소금물은 전기전도성이 생기게 안 생기게? 질문이 어렵군요. 생겨요. 왜 생기는지를 지금 대답을 안 하셨으니까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소금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방에 다 보셨은 적 있으시죠? 주방에 있는 그 하얀 알갱이가 안에 들어가면 고체 NaCl은 NA와 CL이 딱 촘촘하게 결합이 잘 엮여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걔네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온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야. 이온으로 분리가 돼. 나트륨은 나트륨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온 상태로 본인의 일가 양이온 상태에 따라서, 일가 음이온 상태에 따라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찢어진다고 전하가. 여기까지 동의되겠지. 근데 이렇게 내부에 전하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를 화학에서는 뭐라고 지칭을 한다고? 너 지금 무슨 전도성이 있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지칭을 한다고. 그래서 성질 한 개 알고 가자. 이온 결합은 뭐가 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로 만들면 뭐가 생긴다고? 전기 전도성이 생긴다고. 질문 없어? 그 다음에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예시를 들었잖아. 주방에서 소금 만져본 적 있지? 소금 손으로 쉽게 부서져 안 부서져? 소금은 손으로 쉽게 부서져 안 부서져? 부서져. 안 부서진다고 알렸지 지금. 어제 이한규라는 인간도 똑같은 단어를 하시는데 나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소금 돌덩이 아니냐? 그게 왜 손으로 부서지냐? 그러니까 광산에서 채취하는 원료 상태 그거 말고 주방이라고 계속 말했잖아. 주방에 혹시 그거 있어요? 그 돌덩이 상태 소금 있어? 없지? 없을 거라는 기본 상식적인 전제를 깔고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미료 상태 소금은 당연히 손가락으로 쉽게 부스러지는데 걔가 왜 부스러지는 거야? 자, 나트륨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게. 양이온이니까. 기본적으로 염화나트륨을 비롯한 이온 결합 물질들은 전부 어떤 상태냐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CL이 뭐야? CL이 음이온이지. 마이너스라고 표현할게.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른 종류의 전하가 들어가 있는 입자들이 크로스 완전히 서로 교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소금 알갱이가 붙들려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여기서 사람 손가락 같은 외부 요인이 개입을 해가지고 저거를 진짜 살짝만 한 칸 탁 충격 줘서 밀어주면은 그림이 어떻게 바뀌죠? 야! 그림이 어떻게 바뀌죠?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고.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어디를 밀어줬어? 위에 있는 걸 한 칸 밀어줬어. 한 칸 딱 밀자마자 배치가 어떻게 바뀌어? 전하들의 배치가 원래 양이온, 음이온이 서로 교차해서 엇갈려 있었던 그림에서 바로 뭐가 돼버린다고? 같은 전하끼리 마주보는 형태로 바뀌었어. 저러면 추가적인 힘을 공급 안 해도 지들끼리 서로 뭐 할 건데? 야 중학교 졸업장 있으면 적어도 그건 알 거 아니야. 같은 전하끼리 뭐 할 건데? 당겨 밀어. 같은 전하끼리 당기냐고 미냐고? 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마자 지들끼리 바로 뭐 한다고? 청력을 발생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소금 알갱이를 힘 안 들이고 그냥 뭐 할 수 있다고? 스스트러뜨릴 수 있다고. 이거 다시 한번 말하는데 아무튼 작년 기준으로 백신고 통합과학에서 성과 제일 좋은 건 나거든? 이건 찐이야. 그리고
그리고 전국에서 물리 제일 잘한다는 건 좀 허세가 섞여 있다고 해. 지금 한 말은 100% 찐이야. 왜냐면 작년에 전교에 두 명 다 나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새겨들어. 서술형에 나올 거야. 서술형 나오냐 근데 이번에? 아니 나올 것 같아. 나와요. 뭐야 저게? 나오나? 나온다면 그거 물어볼 가능성 되게 높다고. 알았어? 이유가 뭔지 서술하시오. 이거 단골 출제 소재니까 잘 알아놓으라고. 지들끼리 뭐 한다. 밀리는 이유를. 그러니까 지들끼리 밀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답안으로 인정이 안 될 거 아니야. 교과서가 원하는 출제자가 교사분이 원하는 답안은 뭐냐? 뭐가 밀리기 때문이다. 이건 적으라고. 뭐가 밀리기 때문이다. 이용승이 밀리면서 서로 간에 청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님 중에서 혹시 이정필이라는 분 계시나요? 네? 이정필이라는 분 계시나요? 아니. 네 선배 중에요? 네. 그러면 저희 학교 담임 선생님이신데 이정필 몰라. 국어 선생님이시거든요. 아니 과학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대학교에 다닐 때 옆자리에 금파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엄청 공부를 잘했죠. 근데 그 사람 학교가 어딘데? 부산대학교를. 아 진짜? 네. 흥미를 열심히. 뭐라? 그분 과학 전공을 하는데 선생님 혹시 난 기계공학 전공인데. 그래요? 지역이랑 이름까지 겹치는 건 나 같아도 열심히 해보면 한번. 이정필이라고? 네. 일단 우리 학교가 한 학년에 동기가 300명인 학교여서 동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친구는 일단 아닌 것 같은데. 이정필 맞아? 네. 혹시 얼굴이 좀 사각형이야? 턱이 사각형이면은 이정필 말고 이정수라는 친구는 아는데. 이정수라는 친구가 진짜 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갈아서 외워야 될 거. 수정할 상태에서 정비 전후성 있다. 그리고 쉽게 부숴야 된다. 이정필이라는 분은 올해 처음 오신 분입니다. 네.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과목이 성격이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외울 걸 정말 꼼꼼하게 잘 외워 놓아야지 점수를 챙기실 수 있거든. 세 번째 특징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얘는 좀 알아서 득을 보자고. 뭐가 많이 높은 편이냐? 끓는 점, 녹는 점이 대단히 높다. 괄호치고 소금에 녹는 점이 몇 도인지까지 암기를 좀 해놓을게. 살면서 소금 녹여본 적 있어? 소금에 열 가해본 적은 있어? 직접 해본 적은 없어도 간접 경험은 해보신 적 있지. 뭐 소금구이 이런 거 있잖아. 새우 소금구이 이런 거. 소금에다가 열 가해서 그 열로 간접적으로 새우를 익혀 먹는 거란 말이야. 아무튼 소금에 열 아무리 가려봤자 소금이 녹아 안 녹아? 안 녹으니까 고깃집에서 그렇게 파는 거야. 소금을 데우면 뭐가 되는데 뜨거운 소금이 되는 거야. 소금이 녹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소금 녹는 점이 너무 높아서 그래. 몇 도게? 찍어봐. 이정필 몇 도? 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이름을 본인 수업 시간에 갑자기 말한 건 아니지? 그냥 응. 아까 대학교 얘기 같은 거 하고 있었는데 설마 근데 성이 그럼 성이 배씨가 아니겠지? 배씨 성인데 이름이 나면 나밖에 없잖아. 아무튼 소금 녹는 점 몇 도게? 800도야.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일단 이온결합의 부수적인 성질들로 알고 계셔야 되고, 아무튼 오늘 결합 부분 시작할 때쯤에 미리 떡밥 깔아놓은 대로 이온결합이 공유결합이 있어. 출제 소재로 더 매력적인 건 누구다? 공유결합이야. 이온결합으로 출제할 수 있는 건 너무 솔직히 제한적이야. 폭이 너무 제한이 많이 걸렸어. 내가 고1 담당 출제 잘하면 당연히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장 메인으로 삼고 싶은 건 누구다? 무조건 저거다. 무조건 결합이다. 결합이라고 결합. 그러니까 이거는 9번 원소 누구야? 9번 원소 누구야? 9번 원소가 누구냐고? 아니 모르겠으면 손가락으로 써야지 지금. 플로우리. 그렇지? 플로린이거든. 9번 원소니까. 그러면은 얘는 1번 궤도에 1번 껍질에 2개를 넣으면 남은 게 7개고 그게 그대로 몇 개가 되는데 그게 그대로 원자까지 다 7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로린은 이온이 된다면 양이온이 되기 쉬운 놈인 거야? 음이온이 되기 쉬운 놈인 거야? 당연히 음이온이 되기 쉬운 놈인 건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남아있는 빈자리 하나를 바깥쪽에서 전자 하나를 땡겨 와가지고 채워 넣어서 음이온이 되어서 자신의 옥텟을 만족한다. 뭐 그게 플로린의 기본 시나리오인데 세상 일이란 항상 그렇게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외부에서 끌고 올 수 있는 자유전자는 없는 환경인데 오히려 옆에 있는 거라고는 끌어올 수 있는 전자가 아니라 지랑 똑같은 사정을 가지고 있는 궁핍한 똑같은 동족 똑같은 친구가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왼쪽에 플로린도 하나가 아쉽고 오른쪽에 플로린도 하나가 아쉽다면 둘 다 피차 끌어올 전자가 없는 환경에서는 왠지 둘이서 뭐 하면 왠지 좀 서로에게 득이 될 것 같다. 그냥 어차피 너도 무슨 상태라면 얘가 말 거는 거야. 너도 하나 아쉽고 나도 하나 아쉬운 상태라면 그냥 서로 간에 뭐 하는 전자들 서로 간에 짝이 없어서 남아있는 잉여 전자들 하나씩 가운데 테이블에 모아보자. 모아서 지금부터 저거를 뭐라고 지칭을 해버리자. 우리가 서로 뭐 하는 전자쌍이라고 지칭을 해버리자. 뭐 하는 공유하는 전자의 쌍이라고 한번 지칭을 해보면 어떨까? 저런 식으로 전자를 직접 땡겨오는 대신 서로가 서로 사정이 아쉬운 원소들끼리 결합을 형성하여서 옥텟을 만족시키는 다른 방법, 그걸 뭐라고 부른다? 무슨 결합이라고 부른다? 공유결합이라고 부른다.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 잘해야 돼. 이온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양이온이고 하나가 음이온이어야 돼. 양이온이 주로 되는 원소들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야!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돼.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조합에서 나올 수 있다. 반면에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조합에서 나온다. 플로린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페어가 만들어진 거를 무슨 결합이라 한다고? 그래! 무슨 결합이라 한다고? 공유결합이라 한다고. 비금속 사이에서 네! 하나라도 금속이 섞이면 그거는 공유결합이 아닙니다. 야! 지금 혹시 내가 연두색으로 적고 있는 이 단어 어디서 본 적 있다 혹은 사용한 적 있다 손 들어봐. 거수 뭔지 아는가? 모르네. 무식한데.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거 한번 좀 보편 좀 굉장히 선진적인 도구 한 개 던질 생각인데 지금 야 잘 들어. 생긴 거 봐봐. 그림 봐봐. 이거 어떻게 보여?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왜? 뭐가 너무 많아?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 환공포증 걸릴 것 같아. 환공포증 뭔지 알아요? 동그란 문양을 보면은 현기증이 나는 그런 병이 있대요. 환공포증이라고 하는데 환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 고소공포증 겪는 거랑 유사하게 쓰잘데기 없는 동그라미를 좀 우리 줄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합의가 전 세계의 모든 똑똑한 과학자들 사이에 맺어져 있고 어차피 봅시다.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플로린은 껍질을 2개 가지고 있는데 일반 껍질에 들어가 있는 저 2개짜리 전자들은 이 공유 결합에 있어서 뭐 특별히 역할을 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어디가 역할을 안 한다고? 안쪽에 편하게 들어있는 새끼들은 다른 이 플로린이 타 원자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하나도 참여를 하는 게 있다고 없다고? 그러면 내가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관계를 추적하고 싶을 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안쪽의 전자들은 그냥 뭐 해버려도 괜찮겠다. 싹 다 존재 자체를 씹어버리고 어차피 관심 대상이 뭐라면은 결합이라면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과 플로린의 결합을 만들어내는 건 안쪽에 전자 두 개가 아니고 어디에 전자들이야?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 7개 들이었잖아. 그래서 전자정책이라는 아이디어는 정말 필요한 정보만 뼈대만 다 남기고 굉장히 건조하고 경제적인 정보 처리를 해보자 이런 관념으로 최외곽 전자들만 옆에 점 형태로 찍어서 동그라미의 표현을 최소화하자는 저 표기 방식을 루이스 전자정식이라고 불러. 알아야 되냐? 아니 몰라도 돼. 오히려 학교 서술형 답안에서는 이거 쓰면 분명 감점 먹일 거야. 화원 내용이라서 그래. 근데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쓰세요. 그래야 훨씬 더 문제 풀이 속도도 빨라지고 과정이 간결해져요. 아무튼 사용 방법은 뭐다? 뭐만 남겨라? 원소 기호 그리고 무슨 전자만 남기라고? 무슨 전자만 남기라고? 최외곽 전자들만 남기라고. 몇 개야? 야! 플로린 최외곽 전자 몇 개야? 7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표기랑 아까 환공포증 걸릴 것처럼 뭐 했던 표기랑 동그라미 질질질질 다 그렇게 그렸던 표기랑 기능적으로 다를 게 전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알았어? 적어줄래? 햄이 죽었어. 야 저걸 왜 이제 말해? 보고 계신 자료랑 지금 앞에서 판서하는 내용이랑 비교 대조 잘하면서 이제 들어보실게요. 그러면 근데 공유결합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걸 루이스 전자정식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표기하는 저런 방식이 허용이 된다. 좋네, 좋은 내용이네. 근데 뭔가 니네가 보고 있는 페이지는 어디일 거냐면 57쪽일 건데 57쪽에 보니까 공유결합의 종류가 무려 한 큐에 몇 개가 쏟아지고 있어. 한 큐에 3개가 쏟아지고 있고 지금 제가 사례로 잡아드린 플로리는 덱들이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는 어떤 결합의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종류가 일단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라고 3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례로 잡은 플로리는 걔 중에 무슨 결합이야? 단일 결합이라 돼 있어. 단일 결합은 플로린 2개의 관계 마냥 이 가운데에 공유 작업에 참여한 전자 몇 개가 들어가는 형태. 공유 작업에 참여한 전자 몇 개야? 몇 개냐고! 2개잖아. 2개야. 야! 지금 하는 말 좀 잘 들어볼래? 공유 작업에 참여한 전자가 몇 개 플로린 서로 2개인데 화학이라는 학문에선 저런 상태의 전자를 지칭하는 방법이 전자 2개를 공유했어요 라고 안 한다고 안 해. 뭐라고 부르는 걸 더 화학에서 선호를 하냐면 이거를 공유 전자 쌍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걸 훨씬 선호하고 아까 쌍 얘기했지 근데 그러니까 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몇 인의 1조 개념인데 2인 1조 개념이니까 2개를 한 묶음으로 봐서 쌍은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공유 전자 쌍이 몇 개 있다라고 플로린은 얘기한다고 몇 개 있다고 2개 있는 걸로 얘기를 한다고 아 1개 있는 걸로 1개 있는 걸로 얘기를 한다고 옆에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아마도 화원 선행이라는 걸 해보신 적이 없으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단어 하나 옆에 바로 띄울게요. 근데 되게 명칭 자체는 직관적일 겁니다. 공유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 했으면 당연히 비공유 전자쌍의 의미는 뭐겠어? 공유에 참여 안 하는 나머지 역할을 하는 전자들을 잉여들을 비공유 전자쌍이라 하겠지. 그 개수를 세볼 거야. 플로린에서 몇 개라고 하면 되냐? 플로린에서는 지들 사이 영역에서 있는 전자들만 공유 작업에 참여를 했으니까 지금 내가 빨간색 테두리를 표현하는 자리에 있는 애들은 하나같이 다 뭐야? 전자쌍은 전자쌍인데 공유 작업에 참여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저런 경우에 비공유 전자쌍 몇 개라고 부른다고? 외우라는 거 아니다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전자정식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그럼 얘네는 사이에 있으니까 공유에 참여했는 그럼 얘네는 그 사이에 안 끼어 있으니까 공유에 참여 안 하는 그냥 들어있는 비공유 전자쌍이네 이렇게 구분을
그림 보고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봐봐. 적용이 바로 가능한지 보시면 산소 원자를 일단 원소 기호 표현을 해보자. 지금 O2라고 화학식을 이미 알려줬으니까 산소 원자 2개 띄었어. 이제 내가 얘기할 예정인 내용들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주기율표를 알아야 되고 최외곽 전자를 알아야 된다고. 이한빈 산소 최외곽 전자 몇 개야? 네? 산소 최외곽 전자 몇 개야? 잠시만요. 6개. 맞죠? 잠시만요라고 한 사람이 약간 사람이 아까 6개니까 지들끼리 공유한다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래서 산소는 최외곽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그거는 왼쪽 산소나 누구나 마찬가지야. 오른쪽 산소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니들 사이에 서로의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니들의 사이 장소, 사이 영역에 전자쌍을 저렇게 몇 개 만들면 된다는 거야. 몇 개? 몇 개? 몇 개? 2개를 만들면 된다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눈치가 있어야 돼. 단일 결합은 전자쌍 사이에 1개, 이중 결합은 2개, 삼중 결합은 몇 개겠다? 몇 개? 전자쌍 1개가 단일 결합. 전자쌍 이렇게 세는 거다. 1개, 2개. 전자쌍 몇 개? 2개는 몇 중 결합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중 결합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지? 아직 질소 분자 그리진 않았지만 그리기 전에 예측샷 한번 알려보시라고. 질소는 몇 개겠어? 결합대수 몇 개? 전자쌍 3개. 그러니까 몇 중 결합? 그러니까 3중 결합. 이름 붙이는 규칙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겠어? 바로 이어서 산소는 그러면 O2는 비공유 전자쌍 몇 개인 거냐? 다시 한번 말하는데 쌍은 몇 인일 쪽으로 세는 개념이라고? 2인일 쪽, 2인일 쪽, 2인일 쪽 비공유, 2인일 쪽 비공유, 2인일 쪽 비공유, 2인일 쪽 비공유. 그래서 몇 개? 몇시? 그래서 4개. 다시 한번 말한다. 외우는 거 아니다. 알았어? 밑에 있는 게 제일 좀 재밌을 거야. N2는 질소는 전지율 몇 번 원소야? 네? 질소 몇 번 원소야? 7번. 그럼 최외곽 전자 몇 개야? 5개. 5개니까 지들끼리 주고받는 게 몇 개여야 돼? 3개. 3개니까 그래서 센터에 몇 개씩 찍으면 돼 점을? 왼쪽에서 3개, 오른쪽에서 3개, 총 5개, 6개 찍고 그리고 사이드에 각자 안 쓰는 전자들 뭐 하시면 돼? 각자 안 쓰는 전자들 이렇게 빼놓으시면은 그림이 완성이 된다. 이거야 어떻게 된다? 이거 3개. 그래서 공유전자쌍 3개, 비공유전자쌍 2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외울 게 아니고 그림 보고 그때 자기가 적용할 수 있어. 알았어? 야! 약간 뭐 어차피 통과 범위에도 걸리고 중간 범위에도 걸리는 내용인데 지구 대기권의 구성 기체 중에 구성 부피 가장 큰 게 누구야? 근 몇 프로의 재혼자? 재혼자 단독으로 근 80%거든. 78%야 정확하면. 왜 질소 부피가 그토록 많은 거예요? 질소가 존나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의 기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왜 안정적이냐 물어보면 화학적으로 원리 설명을 하자면 걔네가 몇 중 결합이기 때문에 그렇다. 몇 중 결합이기 때문에 그렇다. 3중 결합으로 되게 안정적인 상태여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보세요.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얘기 나오는 순간부터 확실히 앞에서 들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과학다운 과학을 하는 느낌이 있고 확실히 조금 더 체감 난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3발 더 나가야 돼. 무슨 주제를 한다면 공유결합이라는 재밌는 주제를 한다면 야 이제 질문의 대상을 좀 바꿔볼게. H2O는 공유결합 물질일까 비공유 아니면 그 이온결합 문제일까? H2O는 공유야. 왜? 수소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그 비금속이야. 산소도 비금속이지. 그거 전자점식으로 한번 찍어보자. 수소가 2개야. 산소가 몇 개야? 수소가 2개야. 산소가 1개야. 그러면 산소를 가운데 놓고 수소가 양쪽에 배치되면 되겠지. 수소는 전자 몇 개야? 1개니까 얘는 288 만족시킨다는 옵션이 뭐밖에 없어. 무조건 2밖에 없지. 그럼 어떻게 찍으면 돼? 양쪽 수소들의 쟤는 최외곽 전자 그냥 지전자 하나잖아. 찍었어. 산소 전자 몇 개야? 최외곽 전자는 6개지.
6개 찍어보자. 어떻게 찍으면 돼? 한 개씩 나눠주고 지 혼자 쓰는 거 위아래 한 개씩 있으면 되겠지. 야! 물 분자에 H2에 전자 남신 표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동의가 돼야 돼. 되신다면 지금 미니 퀴즈로 달아놓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시면 돼. 저거 물 분자가 이중결합 물질이 맞니 아니니라고 내가 질문을 던졌어. 맞을까 아닐까? 소신껏 맞다 손 들어봐. 아니다. 맨 뒤에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니 소신껏 하라고 소신껏. 아닙니다. 왜 아닌데? 마이너스 1.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는 그쵸. 저 정답, 저 대답이 정확해요. 결합상 몇 개 만들어졌어? 공유전자상 2개인데 그게 별도의 단일 결합 2개지. 화학적인 기준이야 이거는. 니네의 기분이 어떻든 니네의 기준이 어떻든 그런 건 존중하지 않아. 화학의 기준이 그래. 무조건 결합의 종류 구분을 할 때는 단일이냐 이중이냐 삼중이냐 구분할 때 기준은 뭐라고 무조건 하나의 장소에 결합상이 몇 개냐가 기준이 돼야 돼. 단일 결합이 별도 2개 있어서 전체 결합상이 2개다. 이게 이중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고. 알았어? 그래서 지금 하는 말 진짜 잘 들어. 가장 극단적인 예시 한 개 보여줄게. 가장 극단적인 예시. 솔직히 지금까지 공유결합의 사례로 들었던 물질들이 누구였어? 기껏해야 F2, O2, N2 다음에 이거야. 절대 뭐 안 넘어갔었어 지금까지. 구성 원소 종류가 몇 개를 안 넘어갔었어. 전부 2개 안에서 놀았지. 얘는 개수는 3개 있고 종류는 2개잖아. 솔직히 쉬웠다고. 뭐부터 되게 어려워지게. 그럼 종류가 3개인 거 있을 거야. 종류가 3개인 것부터 뭔가 이제 확실히 변별을 위해서 들어가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어? 가장 극단적인 사례 하나를 지금 바로 소개를 드릴 거야. 일단 그거 먼저 검토해봐. 지금 저 사람이 쓰고 있는 물질이 공유결합 물질이 맞는지 아닌지 먼저 생각해봐. HCn이라는 물질이 있어. 구성원소들 전부 비금속이 있다. 맞아 아니야? 수소 비금속인 건 맞아. 질소 비금속인 것도 맞아. 탄소가 조금 아직 제대로 안 해온 사람들 기준에는 애매할 수 있어. 탄소 명백히 비금속 맞아. 맞거든? 이거 명백히 공유결합의 요건은 다 만족해. 전자정식으로 표현해볼게. H가 있어. C가 가운데 있어. 질소가 빠져 있어. 자, 이제 대답을 해봐야 될 거야. 수소는 어차피 전자 한 개니까 얘는 아무 의문 없이 그냥 여기 찍으면 된다. 관건이 되는 게 누구라고? 관건이 되는 게 누구라고? 카본이라고. 카본. 몇 번 원소인데? 6번. 이니까 최애 같은 데 몇 개인데? 4개. 4개야. 찍어보자. 어떻게 찍을까? 일단 수소가 먼저 여기서 뭘 나눠줬어? 전자 한 개 나눠줬지. 그거에 화답을 해야 돼. 이렇게 찍어야 돼. 아직 최애 각전자 몇 개 더 남아야 돼. 탄소는 3개. 3개 더 남았어. 3개는 다 어디에 몰빵시켜주면 돼? 질소 쪽에 몰빵시키면 질소는 어차피 필요한 게 몇 개였어? 3개 필요했어. 그리고 나서 몇 개가 더 있어? 질소는 2개가 더 있어. 알았어? 지금 이 그림, 요 그림이 통합과학 레벨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형태의 전자 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어요? 알겠냐고? 이 극단적인 경우에 그러면 공유전자쌍 몇 개야? 공유전자쌍 몇 개야? 다시 카운팅 방법 보여줄게. 뭐? 몇 개? 4개라고 하셔야 돼. 여기 몇 개? 1개, 2개, 3개, 4개. 전자쌍은 몇 개? 공유 전자쌍은 저 그림 같은 경우는 몇 개? 몇 개? 4개인데 비공유 전자쌍은 놀랍게도 이어는 비공유 전자쌍 몇 개? 몇 개? 아니 전자쌍은 전자쌍인데 공유 작업에 참여 안 하는 학생 해주시면 되잖아. 누구밖에 없어. 위쪽에 있어, 밑에 있어. 아니 이 새끼밖에 없잖아. 몇 개라고 하셔야 돼? 1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그러면 단일 결합이야, 이중 결합이야. 이제 이런 걸
삼중결합이라고 해야 돼. 알겠어? 화학의 기준이 그래. 저기 단위 결합 달려있잖아. 안 중요해. 가장 큰 숫자일 거야. 몇 중 결합이라고? 이거 삼중결합이다. 굉장히 괴상망측하고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고는 말은 못하는데 한 번 나오면 엄청 어렵다. 그건 보장할 수 있어. 나온 사례 본 적 있으니까 하는 거야 지금? 응? 사중이 없냐고? 좋은 질문인데요. 오비탈이라는 화원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조금 더 통과 수준에서 알아듣기 쉽게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일단 사중결합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거의 존재를 안 하는 게 공유전자쌍은 그래서 작대기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공유전자쌍 한번 상승되는 것도 다 미세하지만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들이야. 물체라고 하기 그렇고 공간을 차지해. 이 공유전자쌍들이 전부 다 공간을 차지해. 원자와 원자 사이 공간은 당연히 되게 좁을 거거든. 원자와 원자 사이 공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공유전자쌍의 개수가 몇 개로 한정이 되어 있어? 3개로 한정되어 있어. 현대화학에서는 4개를 끼워 넣는 순간 구조가 망가진다고 과학자들이 밝혀놨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대. 실제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뭐가 된다고? 자리가 없는 이유가 된다고. 뭐 그래서 사중결합은 생각 안 해도 되고 생각하셔야 되는 한계선은 어디까지만? 삼중결합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셨어요? 아직 여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공유결합이라는 소재를 저렇게 칭찬을 하는 걸까? 저렇게 좋아를 하는 걸까? 좋아할 만한 부분이 많으니까 하는 거고. 봐봐, 아직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게. 지금 내가 또 2가지 물질을 사료로 적어 볼 거야. 일단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화학 선행을 해보신 분들은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적는 물질들이 뭔지 당연히 다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일단 둘 다 공유결합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먼저 판단해봐. 공유결합 물질들 맞아? 아니야. 둘 다 맞지? 맞는 건 보장됐지. 부르는 방법 알려줄게. C3H8을 프로페인이라고 불러. 프로페인 발음이 안 와닿을 거야. 쉽게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하게 바꾸면 저게 뭐냐? 프로판가스야. C4H10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뷰테인이라고 불러. 안 와닿을 거야. 와닿게 읽으면 뭐게? 부탄가스야. 진짜로. 쟤 뭐라고? 프로판. 부탄. 저거 씨 뭐하는 거야? 적었어? 적었냐? 어이! 탄소 몇 개 해야 된대? 3개 해야 된대. 그 주위에 수소 몇 개 돌려야 된대. 분자식만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 분자식만 보고 판단하면 수소 그 주위로 몇 개 돌린다? 8개를 말이 되게 돌리는 건 어떤 그림이면 될까라는 게 지금까지 제가 통합과학 범위에서 봤던 가장 쇼킹한 문제였습니다.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수학한다 생각해봐요. 기하한다, 도형한다 생각해봐요. 수소가 이 주위에 어떻게 위치를 하면 되게요? 여기서 전자점식 형태로 한번 찍어볼게. 야, 다시 기억해. 탄소는 본인 주위에 공유전자쌍 그럼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어? 탄소는 4개 만들 수 있는 거 알겠어? 애초에 자기가 가진 빈자리가 몇 개였으니까. 아니 탄소는 최외각 전자 점으로만 찍어보면 이 상태잖아. 최외각 전자 자체가 4개밖에 없으니까 빈자리도 몇 개야? 4개잖아. 그 빈자리 각각을 다른 원소하고의 공유결합으로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 결합쌍을 전후 위아래 오른쪽 왼쪽 총 몇 개 만들 수 있다고. 탄소는 구조적으로 원래 쟤 4개 만들 수 있어. 탄소는 몇 개? 탄소는 몇 개? 4개. 수소는 몇 개? 1개. 다시 기억해라. 탄소는 공유결합 최대 몇 개? 4개. 수소는 공유결합 몇 개? 무조건 1개.
두 개를 말이 되게 그림상에 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게? 저렇게 짝대기 딱딱딱딱 내가 다 부어버렸을 때 지금 내가 말한 상품들 지켜지는지 검토해봐. 수소 주위에 모든 수소는 짝대기 한 개만 갖고 있어. 맞아 아니야? 맞지? 모든 탄소는 짝대기 4개 갖고 있어. 맞아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게 누구의 분자 구조야? 누구의 분자 구조야? 프로페인의 분자 구조야. 와 존나 어렵네. 여기까지는 해봐야 돼. 알겠어? 혹시나 그런 미친 질문을 하는 문제가 통합과학에서까지 나올까 모르겠어. 모르니까 아는 거야. 그럼 이거 공률전자쌍 몇 개라고 하시면 돼? 이 짝대기 하나하나가 전부 공률전자쌍이거든. 총 몇 개냐? 총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오. 와, 숫자를 저렇게까지 가야 되냐? 가야 돼. 어쨌거나 좀 많이 터프했겠지만 그 프로페인의 상태가 저렇다라는 거에 니네가 납득을 했다면 오른쪽도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얘는 뼈대가 된 탄소가 몇 개면 되는 거야? 야, 4개면 돼. 탄소 한 개 더 늘어나. 그러니까 왼쪽이랑 비교해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냐? 탄소 몇 개 늘어났고 수소 몇 개 늘어났어. 탄소 하나 늘어났더니 수소 2개 늘어났다라는 게 결론이야. 그럼 그것도 이제 말이 되게 주변에 뭐 해볼게? 말이 되게 돌려볼게. 어떻게 돌리면 돼? 이렇게 돌리면 돼. 짝대기 그려보면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네, 가상의 원자들 X, Y, Z가 있는데 걔네가 범위가 전부 몇 주기로 깔려 있어. 그거 안 읽었으면 못 풀어. 몇 주기야? 몇 주기였어? 두 번째 줄 읽어보시면 2주기. 이현우 Z는 지금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는데 음이온이 된다고 달려있고 그 음이온이 될 때 음이온 가수가 몇 가야? 야 오른쪽 귀퉁이에 음이온 될 때 전자 몇 개 받는다고 나와있어. 2주기인데 전자 1개 받을 수 있는 음이온은 누구밖에 없어? 플로린밖에 없어. 9번 원소밖에 없어. Z 정체는 자동으로 누구야? 플로린이야. 플로린이 음이온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전자 개수는 몇 개인 팔자가 9개인 팔자가 자신의 안정성을 위해서 바깥에 자유전자 하나를 억지로 땡겨왔다는 거잖아. 원래 개수가 9개였던 놈이 바깥에서 억지로 하나를 땡겨왔어. 그래서 몇 개가 됐다는 설정인 거야. 10개가 됐다는 설정인 거야. 생각 잘해! 가하고 나하고 다가 각각 하나가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 하나가 전자인데 플로린에서 배치가 뭐 하나가 B고 다른 2개가 그거보다 1개씩 크대. 그러면 얘는 지금 정상 상태보다 전자를 1개 더 받았어. 둘 중 하나가 전자겠지. 그거보다 1개 작은 B가 논리적으로 뭐일 수밖에 없어? 얘 칸이 누구 칸일 수밖에 없어? 누구 칸일 수밖에 없어? 양성자일 수밖에 없어. 왜? 중성 원자는 뭐랑 뭐가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몰랐던 것 같으니까 이 말 빨리 적어놔. 경각심 가지고 적어. 중성 원자에는 반드시 뭐의 개수랑 뭐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양성자 개수랑 뭐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전자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로린이라면 여기 이 나 라인이 양성자 개수를 지칭하는 라인일 때 B 값이 그대로 뭐가 지켜야 되는 것이며 B가 9가 지키면서 전자가 몇 개 있는 상태가 Z의 올바른 해석이다. 전자가 몇 개 있는 상태가 10개 있는 상태가 Z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야. 까진 동의됐나고? 됐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판단해야 되는 대상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남은 2개 중에 하나가 중성자라면 하나가 전자고 다른 쪽이 전자면 다른 쪽이 중성자 뭐 이런 관계인 것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 봅시다. 지금 내가 자연스럽게 정말로 스도크 퍼즐 풀듯이 X칸에다가 뭔가 작업을 해놨잖아. X는 이미 양성자가 몇 개로 판정이 끝났어. 이현우 양성자 몇 개야 X는? 아니 표를 보면 되잖아. 나가 양성자인데 X의 양성자 개수 몇 개라고 적혀있어? 안경 필요해? 네. 미쳤어? 안경, 야 잠깐 정색하는 거 아니고 안경 필요한데 왜 안 쓰고 왔어? 진짜 안 보여? 아 저요? 미우는 건 이면 못 보이니.
5번 원소 말하는 거 아니야. 누군데? 동소야. X 정체는 동소인 건 확정적인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뭐야? 가가 전자 건지 다가 전자 건지 모르고 그게 왜 중요해? 쟤는 이온 상태야, 원자 상태야? 중성 원자 상태니까 양성자 전자 개수가 똑같이 지켜야 돼. 누가 전자냐에 따라서 위냐 아래냐 칸 중에 누가 5를 가져갈 건지가 결정이 되잖아. 여기가 전자라면 A 더하기 1의 값이 5에 해당한다는 얘기이고 가가 전자라면 A 값이 5에 해당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A가 오면은 A 플러스 1이 6인 거고 A 플러스 1이 오면 A가 얼마인 거야 적은 4인 거라고. 맞아? 여기서 마지막 P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누가 제공되고 있어? Y가 제공해주고 있어. 확정된 값은 9야. 확정된 값은 B의 9야. 근데 A의 가능성이 둘 중 하나야. A가 뭐 아니면 뭐래? 4 아니면 5라고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를 해야 되잖아. 둘 중 하나가 모순인 게 확실할 거잖아. 4 더하기 9가 모순이야? 5 더하기 9가 모순이야? 4 더하기 9가 불가능해. 4 더하기 9가 얼마니까? 홀수니까 13이잖아. 절반 나누면 2로 나누면 뭐 뜨는데 6.5 뜨잖아. 양성자 개수 6.5 있는 누군데? 그런 거 억지롱이잖아. 양성자 개수는 당연히 다 뭐 해야 되니까 자연수여야 되잖아. 자연수 맞지? 그러니까 뭐가 불가능하네. 이게 불가능하네. 이게 불가능하네. 가능한 경우가 뭐밖에 없었네. 가가 전자고 A가 5고 이거밖에 없었네. 가는 전자 숫자가 그래서 많네. 그러면 다가 중성자 수잖아. A 더하기 6이 A 더하기 1이 6이었고 Y의 중성자 개수가 8개였고 그러면 Z의 중성자 개수가 몇 개인 거야? 10개인 거지. Y가 그냥 크다가 아니네. 마지막 그래서 X가 궁소인데 양성자 개수는 5개로 진작에 결정되어 있었고 중성자 개수가 6개로 찾았어. 양성자 중성자 합이 얼마야 그러면? 11이야. 그래서 맞다는 거야. 어렵습니까? 극복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알았어요? 퍼즐 풀듯이 남은 문항들도 참게 차근차근 한번 작업해 봅시다. 운동자 개수는 상관없나요? 누구랑요? 전자 개수랑요? 예, 같을 필요 없어요. 안 같아도 돼요. 전자 개수랑도 달라도 되고 양성자 개수랑도 달라도 되고 중성자 개수. 걔는 정해진 거 없음. 야, 좀 적극적으로 풀어봐. 빨리, 그러니까 259번, 260번, 261번. 솔직히 261번 별로 쓰이지 없거든. 259랑 262개 빨리 풀어봐. 둘 다 맞추면 좀 일찍 보내. 족번호가 2번이야. 그러면 위에 분수 잘 읽어봐. 2분의 1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면서 읽어. 이거 2주기 1쪽 맞아 아니야? 2주기 1쪽인데 족번호가 2래. 뭐야 저게? 뭐가 아닌 거야? 족번호가 2라는 정보는 바뀔 수 있어 없어? 이건 그대로 가는 참값이야. 무조건 그렇지. 누구는 바뀔 수 있냐? 위에 건 바뀔 수 있어. 2분의 1이 그대로 참값이라고 누구도 얘기를 안 했어. 분수니까 위아래 뭐가 가능해?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로 약분하는 게 가능할 거 아니야. 저게 원래부터 2분의 1이었는지 4분의 1을 약분해서 2분의 1이었는지 6분의 3을 약분해서 2분의 1이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 지금. 근데 6분의 3부터는 따질 필요가 전혀 없어 이거야. 왜 없어? 범위를 제한했거든 어디까지로? 20번 이하로. 야 원자 번호 20인 놈이 누군데? 칼슘 아니야. 걔가 몇 주기 몇 쪽인데? 4주기 2족이지. 읽어봐 다시. 4주기 2족이야. 족번호 2야. 무슨 있어 없어? 위아래 없어. 누구 정체 밝힌 거야? A 정체 밝힌 거야. A의 정체가 뭐로 밝혀졌어? 뭐로 밝혀진 거야? 4주기 2족 그대로 누구? 칼슘으로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좀 써보자. 우리 다 같이. 족번호가 16인데 2라는 거는 1분의 2라고 읽어도 되고 뭐 2분의 4로 읽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족번호가 16이면 원자과 전자수 뭐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3분의 6 만족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 약분하면 그것도 뭐일 거야? 자연수 2잖아. 아니 2라는 정보랑 3분의 6이라는 숫자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럼 다시 읽어보자.
주기율표 조건어 16이랑 원자과 전자수 6이다. 매칭돼 안 돼? 되지? 뭐가 안 돼? 되지? 되잖아. 16쪽이 원자과 전자수 6개 얘네들 집합이잖아. 맞지? 그래서 B의 정체가 몇 주기 몇 쪽이라고 그냥 읽으면 돼. 3주기 16쪽이라고 읽으면 돼. 정체가 누구냐 너는? 3주기 16쪽이야. 3주기 16쪽은 펑 아니야. 제가 황양 선생 교수로 S랑 S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고. 마지막 공수 2분의 3 그쵸? 2분의 3은 가능한 게 4분의 6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자마자 4분의 6은 불가능하네. 누구 벗어나니까? 20번 벗어나니까 넌 필요 없네. 이게 그대로 참값이네. 2주기 몇 쪽? 2주기 3쪽 누구야? 2주기 3쪽 누구야? 2주기 3족이 어딨어 씨. 2주기 13족 누구야? 하여 분소의 조건어는 3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라고요. 13이잖아요. B는 2주기 아니죠. 양성자수는 20보다 크면 지금 이 순서에는 어떻게 됐죠? 답이 1번이죠. 오 어렵다. 오 재밌다. 그러니까 차라리 단위량에서 표현 가지고 애매하게 장난치는 그따위 문항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틀려도 깔끔하게 인정할 수 있는 퍼즐형 문항들 나오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더 나은 것 같거든. 니네가 공감을 하든 안 하든 나는 그렇거든. 일단 260번까지 풀고 나머지 앞쪽에 좀 쉬운 문제들이 그냥 니네가 직접 풀어보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260번까지 같이 풀고 남은 시간 니네가 직접 문제 풀고 가시는 걸로 할 거고. 아무튼 260번 난 미리 작업 다 해놨다 답 찾아놨다 하시는 분들은 내 말 무시하고 딴 거 풀어도 괜찮다. 260번 같이 읽을게. 국어 잘해. 국어! 내가 지금 고2 물리 60명 가르치고 있는데 60명 가르치면서 좀 돌아버릴 것 같아. 뭐 때문에 돌아버리겠냐면 한국에서 물리 제일 잘하는 사람 중 하나한테 지금 듣고 있는 거 치고 내 새끼들 퍼포먼스가 좀 많이 별로거든? 많이 별로. 근데 걔네하고 나의 격차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계산 실력에서 발생한다. 물리의 본질적인 실력 이런 게 아니야. 마약말로 국어 실력이야. 국어 실력. 독해를 진짜 뒤지게 못해. 독해를 좀 읽어. 그래 니네도 알았어. 물리는 아니지만 읽으라고. 똑바로 읽어. 읽어야 되는 게 뭐야? 첫 줄 정보 무시하지 말라고. 범위를 어디로 잡아줬어 이건 또. 몇 주기 몇 주기래? 야 몇 주기 몇 주기래? 한국인데 맞지? 몇 주기 몇 주기래? 1, 2주기래. 1, 2주기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건 주기율표상에서 무슨 줄이 겹치는 상태야? 가로줄이 겹치는 상태야? 세로줄이 겹치는 상태야? 야!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건 세로줄이 겹친 상태야. 1, 2주기에서 세로줄이 겹칠 수 있는 조합 몇 개 있게? 1, 2주기 범위에서 세로줄 겹칠 수 있는 범위 꼴랑 몇 개 있게? 겨우 몇 개 있게? 2개 있어. 누구? 수소랑 밑에 누구? 리튬이거나 헬륨이랑 누구 밑에 누구랑? 네온이거나. 지금 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생각 그 다음에 잘해봐. 역시 케이스가 두 개가 떴어. 이지선도야. 둘 중 하나가 답인데 둘 중 안 되는 모순을 바로 발생시킬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야 돼. 원자 번호 양성자 숫자를 제시했어. 원자 번호를 추적해볼게. 헬륨 원자 번호 몇 번이야? 2번이야. 그러니까 주기율표 외워야 이런 어려운 문항들에서 바로바로 대답이 나온다니까. 네온 원자 번호 몇 번이야? 그러면 여기가 맞다면 이게 맞는 조합이면 원자 번호에서 양성자 수에서 격차가 얼마까지가 보여야 돼? 8짜리 격차가 보여야 되는데 표 안에 8 격차가 있어 없어? 아니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안 되는 케이스라고 하면 위에 게 맞는지 검토를 하면 돼. 수소 몇 번이야? 몇 번이야? 몇? 1번. 리튬 몇 번이야? 격차가 얼마야? 2야.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누구랑 누구야? 네가 수소야. 네가 리튬이야. 그럼 x가 얼마야? x가 얼마야? 1이야. 1 더하기 7이 8이야. 따라서 c가 누구야? 산소. 아 씨 미쳤어. 1 더하기 6이 7이지. 플로리드지. 저도 들어가서 좀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1 더하기 6이 죠. 7이죠. 7번이니까 뭐예요? 질소죠. 질소죠. 그래서 틀렸죠. 수소, 리튬 화학적 성질이 세로줄 겹치네. 비슷해 안 비슷해?
수소 헬륨, 수소 리튬 세로줄 겹치지. 화학적 수질 성질 비슷해 안 비슷해? 이슈율 비슷해 안 비슷해? 안 비슷해. 수소랑 리튬이니까. 수소는 비금속이고 리튬은 알칼리 금속이거든. 낚이지 마. 마지막 디귿. B와 C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주기가 같으냐는 질문인데 리튬 몇 주기? 야, 리튬 몇 주기? 2주기. 질소도 몇 주기? 2주기까지. 아무튼 오늘 그래서 좀 체감해 보셨겠지만 화학에서든 우주에서든